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드번호 001440이에요. 어제 제가 방송을 일이 있어서 두 개밖에 못 올려서 오늘 대한전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전선이 또 떨어졌어요. 또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 외국인이 좀 많이 빠져나갔었거든요. 한번 종목별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이 좀 많이 빠져나갔고요. 개인 물량하고 기관계가 좀 어제는 좀 받아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유튜브 댓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커피어브님 감사합니다. 네, 자주 그려드릴게요. 이혜정님도 윤용숙님, 김준호님 감사합니다. 2,400원인데 유상증자 참여해야겠죠. 지금 예정 발행가액이 1290원이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 금액이면은 저는 충분히 좀 참여할 만하다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범님, 쌤, 공매도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쉬운 설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매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이게 뭔 말이야 공매도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매도가 뭘까? 일단 그대로 풀이하면 그 없는 거 파는 거예요. 없는 것을 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때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아니죠.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은 아니에요. 이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 넣는 것이다. 일단 빌려서 파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빌려 판다. 요거를 뜻풀이를 해드리자면 빌려 파는 거는 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 따라 차입 공매도만 허용이 됩니다. 해외에서는 이 차익 공매도 말고도 공매도의 이런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이제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차입 공매도만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겠죠. 왜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보시면 시세 차익이죠. 시세 차익을 보려고 공매도를 하는 건데 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법의 하나인데요. 주식을 빌려와서 높은 값에 팔고 향후 시세가 떨어지면 낮은 값에 사서 갚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식 용어로는 쇼트 커버링이라고도 부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을 반대로 실행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가진 주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빌려온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한전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대한전선의 주가가 하락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전선의 주식을 빌려서 주당 1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일단은 파는 거죠. 100만 원에 팔고 시간이 지나서 이 대한전선 주식을 주당 80만 원으로 지금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8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사드려요. 그럼 시세 차익이 얼마 남죠? 100만 원 빼기 80만 원 하면은 20만 원 시세 차익이 남는 거죠. 대신에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 주식 시장이 하락장일 때 하락이 예상될 때 예상이에요. 예상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돼서 팔면은 아무도 안 팔겠죠. 예상이 될 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식이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락이 예상될 때 이득을 얻기 때문에 반대로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될까? 손실이죠. 예를 들어서 이 대한전선은 80만 원에 이거는 지울게요. 80만 원. 아까 100만 원이라고 했죠. 100만 원에 팔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아까 80만 원으로 떨어지면 2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다라고 했죠. 근데 반대로 100만 원에 팔았는데 시간이 지나 이 대한전선 주가가 올라서 120만 원이 됐어. 그러면은 얼마 손해 보죠? 2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이 예상될 때 공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좋지는 않아요. 저희는 뭐 공매도를 할 수도 없고 뭐 법 개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금전적으로 어쨌든 간에
뭔가 빌려서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저희는 사실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공매도도 공매도지만 요 지지선을 어쨌든 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제가 대한전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을 꾸준히 많이 드렸어요. 제가 900원대 방송을 했거든요. 이때 방송했어요. 이때 떨어지고 다음날부터 제가 방송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추천이 나가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올랐다가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대한전선도 제가 계속 아래에서 떨어졌을 때 모아가라, 떨어졌을 때 모아가라, 모멘텀 있으니까 모아가도 상관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제가 ABL 바이오도 거의 한 요때쯤 했거든요. 요 ABL 바이오는 더 뒤에 했어요. 한 12월 달쯤 했어요. 작년 12월에. 근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이 종목이거든요. 요건 예시로 제가 들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12월 달 이때쯤에 거의 꼭지점에 이때 제외하고 거의 꼭지점에 방송했다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방송을 항상 한 게 떨어졌을 때 아래에서 모아가야 된다. ABL 바이오도 어떻게 돼요? 임상 파이프라인 모멘텀이에요. 이것도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도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앞으로 추가적인 호재가 강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박앤세일이라 생각하고 아래서 매집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올랐을 때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3만원 이상에 물렸으면 3만원 아래로 적어도 앞에 이자가 올 때까지는 평단가 내려놔라 라고까지 제가 피드백을 드린 부분이 이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과거의 차트를 보고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석해서 방송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ABL 바이오를 예를 들어서 방송 드리는 것도 대한전선도 모멘텀이 있죠. 모멘텀. 일단은 이 모멘텀은 호반그룹하고 밀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호반이 이 대한전선 부채 비율이 200%도 넘고 어쨌든 간에 실적도 굉장히 계속 지지부진하고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 대한전선을 이런 거를 다 감당하면서까지 인수를 한 이유가 뭘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업이 괜히 그 뭔가 그냥 자선 사업하려고 인수를 했을까? 대한전선의 추후 향후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인수를 한 거겠죠. 신재생 에너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뭔가 충분히 그 역할을 발휘하고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많이 눌려가지고 사실상 크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향후 미래를 본다면 충분히 대한전선 계속 미국의 수주고도 작년에 2,600억 정도 했죠. 수주고 쌓았고 지속적으로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갖고 지속적으로 수주를 맺고 있고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 요번에 솔라인이라고 이 에너지 관련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요런 새로운 또 전선을 이렇게 또 만들었죠. 구리가 이제 대부분 들어가는 전선인데 또 구리 값이 상승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리나 이런 석탄 관련해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인데 수출을 금지시켰죠. 구리 같은 경우에도 금지를 추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면 결국엔 구리 값이 폭등을 하겠죠. 구리값이 상승하면 사실 대한전선 좋아요. 왜냐 판매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시세를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어쨌든 간에 유상증자, 무상감자도 이슈가 충분히 있고요. 이 호방그룹이 이때부터 어쨌든 간 인수를 하고 나서부터 어떠한 대한전선의 모멘텀이나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 실제로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게 지키고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신뢰감이 있죠. 신뢰감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지선 정확히 체크해야 되는 거 2,000원 뚫고 올라가야지만 뭐 2,500원, 3,000원까지 갈 수 있고 2,000원 뚫고 못 올라가면 항상 말씀드린 1,500원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떨어진다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네들처럼 똑같이 아래에서 그냥 꾸준하게 모아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모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상증자가 금액대가 훨씬 낮기 때문에 차라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더 낫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유상증자 참여 전에 2,000원 돌파해서 올라가주면 완전 땡큐죠. 우리는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이제 부분도 앞으로 제가 계속 추가적으로 방송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항상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요일인데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 날 다시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